오늘은 한때 K-팝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활동했던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가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사는 블랙핑크로 활동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고 수많은 무대에서 K-팝 아이콘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죠. 하지만 최근 태국으로 돌아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 후 여러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표절 논란과 냉담한 해외 반응입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한국을 떠난 이후의 그녀의 행보가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사는 K-팝에서 독립해 태국에서 자신만의 음악과 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 야심찬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레스타라는 타이틀로 솔로곡을 발표하며 태국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죠. 이 뮤직비디오는 처음 공개되자마자 태국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유튜브 조회수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태국을 배경으로 한 촬영과 현지 문화를 담은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현지 팬들은 그녀의 솔로 활동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은 표절 의혹이었죠.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많은 팬들과 해외 전문가들은 리사의 영상이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뮤직비디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래비스 스콧의 페인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와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문제의 장면은 가브리엘 모세스 감독이 연출한 영상과 리사의 뮤직비디오에서 특정 장면들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 모세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세스는 트래비스 스콧의 뮤직비디오와 리사의 영상이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리사 측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참고했다고 연락해왔지만 허가 없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스 측의 편집자는 리사 측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식으로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사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공개했죠. 이 표절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특히 저작권에 민감한 유럽에서는 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여러 매체들은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크게 다루며 리사 측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리사 측의 태도는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빈축을 샀고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표절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패션 디자이너 양회는 리사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녀가 입은 의상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회는 리사가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가죽 소재의 별 모양 디자인이 자신이 몇 년 전 런던 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중 완성한 작품과 거의 똑같다고 주장했죠. 리사가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한 의상은 매우 독특한 디자인으로 가죽을 사용한 별 모양 패턴이 눈에 띄었는데 양회가 내놓은 작품과 놀랍도록 유사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회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리사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리사 측은 여전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리사의 솔로 활동에 대한 해외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두드러졌죠. 한국을 떠나 태국으로 돌아간 리사의 활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리사의 솔로 뮤직비디오는 태국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태국 팬들은 그녀의 태국 배경 뮤직비디오와 현지 문화를 담은 장면들에 열광하며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죠.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등장한 방콕의 유명 차이나타운과 태국어로 적힌 간판들, 그리고 태국의 유명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한 장면들은 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리사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성소수자들에게도 개방적인 태국의 이미지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팬들, 특히 블랙핑크의 글로벌 팬덤은 리사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블랙핑크의 리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인 이번 솔로 활동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K-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해외 매체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리사의 솔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리사가 한국을 떠난 이후 그녀의 행보가 과연 성공적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리사는 태국의 문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없이 홀로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K-팝 아이돌 출신 외국인 연예인들이 한국을 떠난 뒤 독자적으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서 활동하던 외국 출신 아이돌들이 한국을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지만 대다수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덤의 문제뿐만 아니라 K-팝 시스템과 글로벌 인프라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블랙핑크 멤버로서 수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K-팝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녀가 태국으로 돌아간 이후 그 모든 지원을 잃게 되었고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K-팝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리사는 태국 팬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리사는 이번 솔로 활동에서 태국인 댄서와 아트 디렉터를 기용하며 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뮤직비디오는 태국 방콕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촬영되었고 이는 그녀의 태국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또한 태국의 대표적인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들을 출연시키며 태국이 성소수자에게 개방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아무리 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려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블랙핑크의 리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사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녀의 스타일링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 리사는 태국적인 요소를 가득 담았지만 정작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만큼은 한국 스태프를 기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리사가 한국을 완전히 떠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에서 쌓아온 이미지와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에서 성공한 자신을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리사의 사례는 단순한 표절 논란을 넘어서 K-팝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아이돌들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리사는 태국으로 돌아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특히 K-팝 아이돌로서 쌓아온 명성과 인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으나 K-팝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떠난 이후에는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경우 태국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팬덤은 그녀의 솔로 활동에 대한 반응이 매우 냉담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연예인들이 자주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들은 자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K-팝의 시스템과 지원을 떠나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리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팬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절 논란과 해외 반응이 냉담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다시금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넷플릭스를 뒤집었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후 단 2일 만에 전 세계 50억 시청자들이 한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에 해외 전문가들이 큰 게 흥분한 상황입니다.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장을 연 넷플릭스의 최신 한식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계급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식을 주제로 다루며 무명 요리사들과 미슐랭 셰프들이 맞붙는 대결 구조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뉜 요리사들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평가 속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그동안 방영된 에피소드들,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계급 전쟁은 기존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콘셉트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진 요즘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흑수저와 백수저 요리사들의 대결입니다. 이 콘셉트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계층 구조를 요리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흑수저는 요리 경력은 짧거나 무명이지만 실력만큼은 뛰어난 신의 요리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실력으로 성공을 꿈꾸며 이미 요리계에서 명성을 쌓은 백수저 셰프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백수저 셰프들은 말 그대로 이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 요리사들로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만의 자리를 확고히 한 실력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대결은 그 자체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무명 요리사들이 과연 실력으로 이름난 미슐랭 셰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험과 경력을 앞세운 백수저 셰프들이 그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까요? 심사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요리사들의 경력이나 배경을 모른 채로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음식을 평가합니다. 오로지 음식의 맛과 조화, 창의성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흑수저 요리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나 명성 없이 오직 요리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반면 백수저 셰프들은 자신들의 명성 대신 오롯이 요리의 질로만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기존 요리 서바이벌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요리사의 배경이나 과거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맛 그 자체로 승부를 겨룬다는 점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이 놀라운 스케일을 자랑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1연계의 조리도구와 300대의 카메라, 100명의 요리사가 출격하여 펼쳐지는 요리 전쟁은 그 자체로 압도적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스케일의 주방 세트와 장비, 그리고 동시에 4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요리를 준비하는 장면들은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첫 라운드에서부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흑수저 결정전에서는 80명의 무명 요리사들이 20명 안에 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명 요리사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요리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대결이 벌어지는 동안 백수저 셰프들이 이 장면을 위에서 지켜보는 구도가 연출되었는데 마치 상류층과 하류층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듯한 구성이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2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백수저 셰프들과의 대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대결의 가장 큰 재미는 역시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심사위원들조차도 어떤 요리사가 어떤 요리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무명 요리사가 미슐랭 셰프를 이기는 반전 결과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한 예로 무명 요리사 중 한 명이 해산물 요리로 미슐랭 셰프를 꺾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요리의 맛과 구성만으로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요리사의 명성이나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요리 자체의 완성도로만 평가된 결과였죠. 이러한 반전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며 흑수저 요리사들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사실 요리 서바이벌에서 명성과 경력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강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한식을 다루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대결에서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한국 전통 재료들이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 재료와 요리법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식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맛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개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요리 배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 요리사들이 유명 셰프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의 실력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특히나 흑수저 요리사들이 백수저 셰프들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얻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요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과 성장 스토리가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한 흑수저 요리사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였을 때 심사위원들은 그 요리의 창의성과 전통의 조화를 극찬했습니다. 비록 미슐랭 셰프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 요리사는 그 과정을 통해 한식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요리 철학에 깊이를 더하게 되었죠. 이처럼 프로그램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사들의 성장과 배움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평가 역시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은 그간의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시각에서 요리를 평가하며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백종원은 한식 재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사들이 놓친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내면서도 그들에게 실패 속에서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안성재 셰프는 미슐랭 3스타 셰프로서의 명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세밀하고 깊이 있는 평가를 합니다. 그는 요리의 섬세함, 맛의 조화, 그리고 요리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내며 요리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피드백을 주죠. 이 둘의 평가 방식은 때때로 엇갈리기도 하며 그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두 심사위원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요리를 평가하며 벌이는 열띤 토론은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 에피소드에서는 고추장을 이용한 스테이크 요리를 두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며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백종원은 고추장의 맛을 어떻게 잘 살렸는가에 집중했지만 안성재는 그 맛이 스테이크와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졌는지에 더 중점을 두었죠. 이처럼 두 심사위원의 다른 관점이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요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계급 전쟁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서 요리라는 테마를 통해 사회적 계층, 성장, 도전 정신 등을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무명 요리사와 미슐랭 셰프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오로지 요리 실력만으로 경쟁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요리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경력과 명성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실력과 창의성, 그리고 요리사들의 열정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흑수저 요리사들은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백수저 셰프들을 이기는 장면을 연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죠.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재료와 요리법을 중심으로 한 미션들은 시청자들에게 한식의 매력을 소개하며 한식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식을 알리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서바이벌을 넘어 한국의 음식 문화를 홍보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현재까지 공개된 에피소드들은 물론 앞으로 방영될 에피소드들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큽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더 많은 반전과 감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시즌2에 대한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흑수저 요리사들이 끝까지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수저 셰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들에서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이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음악,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이제는 요리까지 한국의 창의성과 열정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그리고 한식을 주제로 한 요리 프로그램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한국의 가치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문화 강국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더 멀리, 더 높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